혹시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당연히 했죠. 그래요? 일단 개수만 몇 개 하셨어요? 개수만? 살려봐야 되나? 그 정도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당 1,000만 원씩만 해도 1,000만 원 더 났죠. 지금 내가 P가 2천이 붙은 NG 아니면 P가 1억이 붙은 NG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것도 이제 리스크도 점검해야겠죠. 그럼요. 네. 저는 간단하게는 노후도 볼 때 부동산 플랜에서 봤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 다르게 바뀌는 빌라들이 있어요. 토지로 깎아서 신축을 하려고 없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플도 어쨌든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급초기는 무조건 임장을 가야 됩니다. 신축 빌라가 난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쪼개기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쪼개 매물이라든지 작은 것도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사업 무산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 이런 거는 당연한 리스크죠. 그러면 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 좋은 곳이 좋냐, 구역 분위기가 좋은 곳이 좋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사야 되냐,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책, 또 같은 이제 지역이어도 운영 주체라든지 주민들 분위기 따라서 구역 분위기는 다르니까 그런 분위기가 진짜 활성화되고 끈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극초기는 정비 사업까지 2, 3년 걸리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이 네. 중요하지. 제가 느끼는 타이밍은 이것도 진짜 꿀팁인데요. 네. 동의서 걷기 직전이 제일 많이 오른다. 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발하는 시점, 인근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랑 갭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 얘가 앞으로 이제 동의서를 걸어서 한 1, 2억이 오른 시점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꼬맹인데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애, 그런 애를 선택을 하고요. 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추진이 사무실 얻을 거야, 현수막 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 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소문은 한 번에 퍼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그때 가면 있어요. 꾸준히 그러면 진행될 것 같은 지역을 꾸준히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있거든요. 근데 정비 구역 지정되기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할 때도 또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현재 주목할 지역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 인천, 부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대전. 네. 누가 딱 들어도 알만한. 네. 제가 서울을 이제 보는 이유는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오세훈 시장님이 그 신속 통합 방식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구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맞아. 또 1차가 안 되면 2차에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속 통합 기획 방식을 넣으려고 하는 구역을 어딘지 보시고 임장 가보셔라. 가보세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법인 매수가 안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리고 또 소액이 많은 곳이잖아요. 또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고, 부산은 2030 부산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주민이 주도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수립 전 아까 말씀드린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시세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신문을 볼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신문? 아파트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5분위 배율? 어려운 게 많아.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을 주택가격 하위랑 비교를 해서 격차가 심한 것. 그 말이구나. 여기 보면은 부산, 울산, 대전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가 시작됐다. 양극화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 애들이 이미 갭이 벌어졌고 상승을 많이 했어요.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우리도 한참은 남았지만 신축이 될 꼬맹이잖아요.
이게 그렇게도 리딩이 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못 사는 집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이미 그 동의서 접수할 때 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주변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한 10% 가격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진짜 싸죠. 네. 신축이 된 애가 10억이라 10억이면? 치면 얘가 1억짜리면 이미 동의서 거둘 때는 1억을 오를 수 있는 애다.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그렇게 있지.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부산, 대전 이런 곳에 보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밑에 있는 구축도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웃자라고. 그래서 어디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 정보를 모아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으로도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뭐 화가들이 그려서 이상하니라고 해도 다 모아놔요. 모으고 진짜 내가 노후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호수 밀도도 보고 또 임장도 가보고 하면서 그 정보들을 진짜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기간을 거쳐도 그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놓치면 다른 곳에 가면 돼요. 제가 핵심 정보 전달자라고 적어놨어요. 네. 저한테 항상 핵심 정보 전달자를 주는 딱 3명이 있는데 네. 추진이 사무실 관계자 이분들을 알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대박인데 잘 없죠. 그다음에 부동산 분들. 네, 부동산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한테 잘 물건을 주시고 그런 분들을 인맥 관리를 해놓는 게 좋고 의외의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정보를 주실 때가 많아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이건 의외인데요? 네, 그 재건축 재개발되는 애들이 썩필이잖아요. 싸검싸검 빌라를 썩빌려 두 글자로 빌라를 전세를 맞추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분들이 요즘에는 어디를 인테리어 많이 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네, 그러면은 거기 썩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거 뭔가 있다. 이거 투자자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핵심 정보 세 분들이 정보를 좀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고 임용주택을 확인하고 그 뒤에 시세랑 매물을 비교해서 내 가진 가용자금이랑 투자할지 말지 좋습니다. 네, 결정하고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급초기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걸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단기 초기 재개발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정말 좋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서울 핵심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서울 핵심지 초기 재개발에서 돈을 불린다고 하면 다음엔 진짜 똘똘한 재개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3, 4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우리 안추 땡땡땡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재개발 정보 없는 방법 첫 번째는 도움되는 사이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재개발 볼 때는 하우징 헤럴드랑 대한경제를 봤어요. 건설경제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디서 시공사를 선정했는지 뭐 재개발 수주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다 보면 정보를 다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우징 헤럴드랑 대한경제의 도시정비 쪽, 부동산 쪽 정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문을 볼 때도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일반 우리 정책들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거 그냥 빨리 하는구나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까 혼자 고민을 해보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 있다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까지 단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완전 호재잖아요. 그렇죠. 네. 이 호재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요즘에 좀 떨고 있는 게 조합원 지위 양도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저 상반기 작년부터도 막 되게 걱정 많았잖아요. 되니 안 되니 재산권 네. 침해니 뭐니 막 네. 많았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이 가격이 멈춰 있거든요. 이거를 봤잖아요. 신속 통합 계획을 해줘도 토지로 묶어버리면 거래를 못하면 가격이 또 못 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책을 볼 때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고시정보입니다. 고시정보? 네. 네. 그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 가면 여기 도시계획 정보가 있어요. 네. 여기에 고시문이 올라오거든요. 매일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 보는 근데 사람 되게 힘들 수 있죠. 서울시는 정말 감사하게도 서비스를 해줍니다. 알림이 와요? 네, 알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 연락본부 이메일 서비스가 있는데 뭐 월요일마다 모아서 보내줘요. 그래요? 네, 고시문을 볼 수 있고 또 알림이 서비스를 하면 카톡으로도 옵니다. 이거를 해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적용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구로구 오류 이동 버들마을이랑 고시문이 나왔어요. 여기 알았어요?
아니, 관심 갖지 않으면 몰라요.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여기 버들마을이 있구나. 오류역 앞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저는 경매 공매 물건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매 물건의 이 재개발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왔었지. 네,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는 먼저 구역을 확인하고 들어가. 울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에도 있어요? 네, 우정동 정비사업 구역 안에도 지금 보면 까만 게 경매 표시거든요. 아실에서 시세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교표를 비교해보고 또 리스크가 있는 초기 재개발이니까 우린 더 싸게 안전하게 사야 되니까 경매 공매를 또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사업이 무산되어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간석동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석 37번지 재개발 추진을 한다는 이 자료를 먼저 알고 있었고 또 보다 보니까 간석동에 있어서 매칭을 해보니까 딱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도 이미 뭐 송도를 비롯해서 많이 올랐고 신축이 올랐기 때문에 양극화가 시작된 곳이어서 맞아요. 부동산은 좋은 게 뭐냐면 영원히 되진 않잖아요. 3,500에서 더 떨어질 때는 없는 거죠. 맞아. 그러면 투자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영원히 되진 않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만약에 자금이 없다고 해도 정보랑 수단을 결합하면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극초기 재개발 보고 더 안전하게 경매 공매를 결합하고 또 도시계획 공고를 보고 내가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비교해보고 관심을 놓지 않으면 지금도 기회는 많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진 않지만 왜냐면 어찌됐든 부동산이랑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패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지금 막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이것저것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법연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말에 재개발 재건축에 정말 경험도 많으시고 투자를 잘 해오신 재한님께서 강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수업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궁금증은 거의 다 해결되실 거라 생각 들고요. 하나 포인트 말씀드리면 칼럼이 있어요. 맞아요. 행복재테크 네이버 카페에 가면 재한님 칼럼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웬만한 재개발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 할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칼럼을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아도 미리 공부해놔야 돼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고서는 부동산계에서 정말 성공한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본 영상이 곧 나의 미래다. 고수의 장바구니를 통해 바뀔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이거? 준비했죠. 준비 많이 했는데 뭐 말이 좀 어색해, 막. 정리를 해보면 극초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승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공급 부족,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출 불가도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극초기 재개발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돈이 되고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투자 체크리스트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후도와 호수 밀도, 공시가격은 꼭 체크를 하시면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교 계산식 아까 A냐 B냐 선택을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계산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의 80%는 이해를 하고 항상 물건을 선택하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플래닛, 하우스머치, 마지막에 대한경제, 하우헤럴드, 그리고 서울시의 고시정보 이런 인터넷 정보 사이트들은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고 즐거운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요준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고수의 장바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